With the 10th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New Orleans Pelicans select 2020년 초대형 고교 유망주로 불리며 ESPN 선정 전미 대학 신입생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제일런 그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신입생 랭킹 최상단에 위치한 선수의 다음 행선지는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낸 수많은 명문 대학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프로리그 진출이었고, G리그 신생팀 이그나이트에 입단한 그는 머지않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합니다. 15경기 출전에 평균 17.9득점, 4.1리바운드, 2.8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G리그가 버블로 짧게 열렸음에도 자신의 재능을 코트에서 완벽하게 발휘하며 NBA 스카우터와 구단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 결과 202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휴스턴 로켓츠의 지명을 받으며 NBA 무대를 밟게 됩니다. 팀의 전부였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를 통해 브루클린으로 떠나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된 휴스턴의 미래로 낙점받으며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그린은 데뷔 첫 시즌 초반부에는 적응에 애를 먹으며 부진한 성적을 올렸지만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 휴스턴 로켓츠 신인으로는 하킴 올라주원 이후 처음으로 4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구단의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펼치며 NBA 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합니다. 그리고 등번호를 4번으로 바꾼 후 맞이한 두 번째 시즌부터 그린은 한 단계 더 발전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휴스턴의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 잡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운동 능력과 유연성을 보유한 선수답게 퍼스트 스텝과 화려한 핸들링을 통한 돌파는 물론 풀업 점퍼 그리고 3점슛까지 가능한 3레벨 스코어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제일런 그린은 높아진 볼륨과 더불어 하이라이트 필름을 자주 양산하며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했고, 덕분에 빠르게 팀의 핵심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2시즌 연속 82경기 정경기에 출전하는 등 로드 매니지먼트가 당연시되는 현 NBA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철강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그는 한 번 터지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폭발력까지 과시하며 휴스턴의 가장 확실한 득점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그날이 오면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는 반면 그만큼 저점 또한 낮다는 점, 그리고 낮은 BQ로 인해 수비와 코트 비전, 슛 셀렉션 등에 있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23-24 시즌을 기점으로 포텐셜을 제대로 터뜨린 드래프트 동기 알페넨 sengun이 팀 전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그는 팀의 1옵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4-25 시즌 평균 21득점, 3점슛 성공률 35.4%의 기록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달성하며 휴스턴을 서부 2위에 올려놓았음에도 결국 이 같은 약점이 골든스테이트와의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두드러지며 패배의 원흉이 된 그는 윈나우를 선언한 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듀란트 트레이드에 포함되며 피닉스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햄스트링 부상과 이른 복귀로 인한 재발이 이어지며 피닉스 홈팬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준 이후 여전히 코트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철공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일런 그린, 그는 분명 데빈 부커와 함께 피닉스 선즈의 새 시대를 이끌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with the 9th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Sacramento Kings select 라이스 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 에이스로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2020년 봄 직전 시즌 NCAA 토너먼트 우승에 빛나는 명문 버지니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트레이 머피 3세. 그는 적은 기회 속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슛 정확도라는 장점을 10분 발휘하며 주전으로 올라섰고, 이후 180 클럽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효율을 자랑하며 NBA 스카우터들의 눈도장을 받게 됩니다. 2021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버지니아와의 남은 계약을 포기하고 NBA 도전을 결정한 그는 1라운드 전체 17순위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선택을 받은 후 곧바로 트레이드되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를 밟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커리어 초반 트레이 머피 3세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루키 시즌 총 62경기에 나섰지만 선발 출장은 단 한 경기에 불과했고, 때로는 G리그 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던 그는 2년차 시즌 브랜든 잉그램의 부상 공백을 발판 삼아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며 팀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갔는데,
특히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해 준우승을 거둔 이후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 득점 볼륨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3년 3월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41득점을 올리는 등 40%가 넘는 3점슛 성공률과 60%대의 필드골 성공률을 자랑하며 시즌 65경기 선발 출전에 평균 14.5득점을 기록. 단숨에 팀의 핵심 롤플레이어로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킵니다. 3년차 시즌 부상으로 인해 초반 많은 경기를 이탈했음에도 직전 시즌 수준의 볼륨과 훌륭한 효율을 유지한 트레이 머피 3세는 24-25 시즌 마치 알을 깨고 나오듯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준수한 3&D 플레이어에서 말 그대로 홀로 공격을 책임질 수 있는,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가 됩니다. 신장 203cm의 우수한 신체 사이즈와 운동 능력, 왕성한 활동량을 무기로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넓은 수비 스펙트럼과 180클럽에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뛰어난 슛 정확도는 유지한 채 데뷔 이래 줄곧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볼 핸들링과 스텝, 드라이빙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며 단순히 캐치앤슛만 쏘는 선수가 아닌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한 온볼 플레이어이자 샷 크리에이터로 변모하였고, 이로써 공격과 수비 모두 다 되는 투웨이 플레이어로 거듭나는데요. 브랜든 잉그램의 이적, 디존테 머레이와 이제는 사실상 포기 상태에 접어든 자이언 윌리엄슨의 부상 공백 속 1옵션 역할을 훌륭히 책임진 트레이 머피 3세는 시즌 21.2득점, 5.1리바운드, 3.5 어시스트를 기록. 주요 부분에 있어 모두 커리어 하이에 해당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며 처참한 성적에 좌절한 뉴올리언스 팬들의 유일한 위안거리이자 희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25-26 시즌 지명권도 없으면서 탱킹 레이스의 가장 진심인 팀이 돼버리며 우승거리로 전락한 뉴올리언스의 상황 속에서도 지난 시즌의 활약이 단지 일회성이 아님을 입증하듯 리그 정상급 슈터이자 명실상부 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다운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는 트레이 머피 3세. 이제 그는 팀의 에이스라는 타이틀을 넘어 지금까지 항상 실망만을 안겨주었던 자이언 윌리엄슨의 시대를 청산하고 뉴올리언스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With the 8th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Orlando Magic select NCAA 명문팀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호주리그 애들레이스 36서스에 입단한 조시 기디는 NBA 리그 역대 최연소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는 등 포인트 가드로서 뛰어난 게임 리딩 능력을 선보였고, 그의 평균 10.7득점, 7.1리바운드, 7.2 어시스트를 기록, 신인왕까지 거머집니다. 호주 리그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세계 최고 무대에 도전을 결심한 그는 2021년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던졌고, 당시 케이드 커닝햄, 에반 모블리, 제일런 그린, 제일런 석스 등 탑 유망주들에 가려 있었지만 기디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오클라호마 시티의 선택을 받으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자신을 선택한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루키 시즌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낙점받은 기디는 우수한 농구 지능과 203cm라는 가드로서 큰 신장을 바탕으로 한 패싱 능력을 통해 어시스트에 특화된 전통적인 일본 롤을 수행하면서도 장신을 활용한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춘 선수였는데요. 또한 그는 루키 시즌부터 남다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과시했는데 2021년 12월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는 처참한 슛 정확도 덕분에 NBA 역사상 유의한 무득점 더블더블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월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는 리그 최고 가드 돈지치를 상대로 17득점, 13리바운드, 14어시스트를 기록. 만 19세 84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트리플 더블 기록까지 달성해냅니다. 2022년 2월까지 4개월 연속 서부 이달의 신인을 모조리 싹쓸이하는 등 인상적인 데뷔 첫 시즌을 보낸 그는 시즌 막판 당한 부상에서 돌아온 뒤 맞이한 2년차 시즌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슛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득점 생산력을 높인 결과 16.6득점, 7.9리바운드, 6.2 어시스트를 기록.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더불어 오클라호마 시티를 플레이인 토너먼트까지 이끌며 팀이 탱킹의 시간을 끝내고 윈나우 모드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일조를 하는데요. 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가 아이러니하게도 우승 컨텐더 팀으로 거듭난 23-24 시즌을 기점으로 기디의 입지는 서서히 좁아져만 가는데 80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며 주전으로서의 입지는 유지되었지만 셰이가 본격적으로 게임 리딩을 맡고 그가 쉬는 구간에서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그 역할을 맡으며 기디의 최고 장점인 어시스트 능력이 퇴색된 것이죠.
30% 초반대에 불과한 3점슛 성공률을 가진 기디에게 부여된 슈터 포지션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았고, 상대팀의 노골적인 세깅 디펜스와 무혐의로 결론 지어졌지만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그는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코트 밖에서의 사건과 애매해진 역할로 인해 오클라호마 시티는 기디를 벤치로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는 그의 의견을 존중해 구단은 타팀으로의 이적을 허락했고, 결국 2024년 여름 기디는 알렉스 카루소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시카고 불스의 유니폼을 입으며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디 자신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던 포인트 가드 롤을 맡은 덕분인지 반등하기 시작한 기디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유의 패싱 스킬을 자랑하며 커리어 하이인 경기당 평균 8개가 넘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한편, 최대 약점이었던 3점슛 역시 30% 후반대로 끌어올리는 등 더 이상 외곽에 있는 그를 수비들이 내버려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2025년 3월 28일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는 25득점, 14리바운드, 11어시스트의 기록으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것도 모자라 시즌 최고의 장면으로 손꼽히는 하프코트 버저비터를 꽂아 넣으며 팀의 미친 역전승을 캐리하는 인생 경기를 펼치기도 했던 기디는 한 시즌 만에 팀의 핵심으로 인정받으며 2025년 여름 4년 100밀 연장 계약을 체결, 시카고 불스의 현재이자 미래로 낙점받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5-26 시즌, 마침내 기량이 만개했음을 알리듯 커리어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매경기 팀을 하드캐리하며 시즌 초 시카고를 깜짝 동부 1위에 올려놓기도 했던 기디는 비록 경기가 거듭될수록 팀의 성적은 본래로 회귀하고 있지만 개인 성적만큼은 반대로 높아져가며 자신이 경기당 평균 스탯에서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레벨로 올라섰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40%까지 수직 상승한 3점슛 성공률에서 알 수 있듯이 데뷔 이래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기디는 자신의 약점들을 하나씩 극복해가며 리그 정상급 가드 반열에 올라섰고, 기디가 트리플 더블을 해야만 시카고 불스는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견이 없는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으며 불스 프랜차이즈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뚜렷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The seventh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Golden State Warriors select 2021년 2월 듀크대 1학년이었던 제일런 존슨은 다가오는 NBA 드래프트 준비를 위해 남은 시즌을 뛰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발표를 합니다. 물론 ACC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두각을 드러내긴 했지만 듀크대 소속으로 출전한 13경기에서 평균 11.2득점, 6.2리바운드의 다소 평범한 수준의 기록을 남긴 그가 스카우터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었고, 결국 이러한 선택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증폭시키며 제일런 존슨은 2021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0순위라는 낮은 순번으로 애틀란타 호크스의 지명을 받습니다. 로터리 픽을 벗어나는 지명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를 향한 구단 안팎의 기대치는 그리 크지 않았기에 존슨은 루키 시즌 대부분을 G리그에서 보내야만 했는데, 퀸 스나이더 감독이 시즌 도중 부임한 22-23 시즌을 기점으로 그는 서서히 중용받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을 벤치에서 출발해야 했고 출전 시간도 적었지만 코트에 나설 때마다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의 모습은 코칭 스태프와 팬들의 기대를 받기에 충분했고, 덕분에 직전 시즌 22경기 출전에 불과했던 존슨은 70경기나 소화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넓혀가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이른바 약속의 3년차 시즌, 제일런 존슨은 자신의 포텐셜을 제대로 폭발시킵니다. 유타 재즈로 트레이드된 존 콜린스의 공백을 뒤에 삼아 주전으로 발돋움한 그는 단숨에 공수 장면에서 애틀란타의 핵심 코어 자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운동 능력의 보유자답게 고공 플레이를 자주 연출해내는 그는 왕성한 활동량과 훌륭한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 트랜지션 상황에서 손쉽게 득점을 마무리 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뛰어난 농구 지능과 코트 비전, 패싱 센스까지 겸비해 동료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 또한 겸비했는데요. 여기에 2년차까지 20%대에 불과했던 3점슛 성공률이 30% 중후반대로 크게 높아지면서 슈팅 능력까지 갖추게 된 그는
페인트 존부터 외곽 지역까지 넓은 범위를 커브하면서도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까지 과시하며 이른바 공수겸장 윙플레이어다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리딩부터 패스, 득점, 수비, 그리고 팀이 일정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못하는 게 없는 육각형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준 제일런 존슨은 23-24 시즌 평균 16득점, 8.7 리바운드를 기록. 루키 시즌 평균 2득점에 머무르던 선수에서 불과 2년 만에 황골 탈퇴 수준의 스텝업을 이루어내며 애틀란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그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24-25 시즌 왼쪽 어깨 파열로 인해 단 36경기 출전에 그치며 조기에 시즌 아웃되고 말았지만 그의 이탈 이후 애틀란타의 수비 지표가 급격히 떨어진 것에서 역설적으로 존슨의 공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25-26 시즌 건강하게 돌아온 그는 애틀란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리그 전체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어로 떠오릅니다. 시즌 초부터 20득점 이상과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꾸준하게 올려주던 제일런 존슨은 2025년 11월 델타 센터에서 펼쳐진 유타 원정에서 31득점, 18리바운드, 14어시스트, 7스틸이라는 미친 스탯을 작성하며 단일 경기 30, 15, 10, 7 이상을 기록한 NBA 역사상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올리는 인생 경기를 펼친 데 이어 매직 존슨 이후 무려 44년 만에 최연소 4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경신하는 등 리그뿐만 아니라 애틀란타 구단 프랜차이즈 기록 역시 하나씩 갈아치워가며 시즌이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현 시점, 시즌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경이로운 활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트레이 영 무용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단 내에서 영의 입지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를 유발시킨 주인공이자 애틀란타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제일런 존슨은 그렇게 애틀란타 호크스의 유일한 라포세일 자원이자 확고한 1옵션이 되었고 2021년 드래프트 최고의 스틸픽이 되었습니다. With the 6th pick in the 2021 NBA Draft, the Oklahoma City Thunder select 2021년 7월 29일 브루클린 네츠의 홈구장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1년 NBA 드래프트, 리그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는 가운데 60번째 지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칸소주 뉴요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선수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오스틴 리브스. 위시타 대학교에서 2년을 보낸 후 편입한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경기당 평균 18득점 이상을 올리며 득점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 같은 활약이 그의 부족한 운동 능력과 신체 사이즈를 상쇄시키지는 못했고, 다른 참가 선수 대비 나이까지 많은 그가 선택받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언제나 벌어지기 때문이듯 NBA 드래프트 역시 그동안 숱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이번에는 오스틴 리브스, 바로 그의 차례였습니다. 드래프트가 끝나고 정확히 5일 후 레이커스와의 투웨이 계약을 통해 NBA 무대를 밟게 된 리브스는 적은 기회 속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며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나갔고 첫 시즌 61경기, 두 번째 시즌에는 64경기에 출전하여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팀 로테이션의 핵심 멤버로 빠르게 자리 잡습니다. 벤치 자원에서 본격적으로 주전 멤버로 올라선 3년차 시즌, 향상된 볼륨과 더불어 르브론과 AD가 코트에 없는 구간에서는 팀의 스코어링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82경기에 모두 출전하는 내구성까지 증명한 리브스는 24-25 시즌을 통해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거듭납니다. 윙 플레이어로서 평범한 피지컬과 운동 능력,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수비에서의 한계로 인해 넓은 활동 범위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의 주요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격에서만큼은 뛰어난 농구지능과 깔끔한 슈터치, 그리고 특유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팀의 큰 보탬이 되었고, 커리어 초기 컷인, 캐치앤슛에 국한되었던 공격 루트도 픽앤롤과 아이솔레이션 능력이 크게 스텝업된 덕분에 다양해지며 르브론과 돈치치의 뒤를 잇는 경기당 평균 20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리그 최고 3옵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 차례 결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힐빌리 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모든 팬들이 리브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가 해당 시즌을 통해 대부분 발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는 25-26 시즌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10월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에서 커리어 최초의 5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낸 그는 3일 후 미네소타 원정에서는 극적인 위닝 버저비터를 터뜨리며 팀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끄는 등 돈치치, 르브론이 모두 빠진 팀의 1옵션 역할을 훌륭히 책임졌고, 이들이 복귀한 후로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며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경기당 30득점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리그 최정상급 스코어러가 되었음을 모두에게 입증하는데요. 더 이상 돈치치, 르브론의 뒤를 바치는 것이 아닌 NBA 리그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두 아이콘과 나란히 빅3로 묶이는 레벨로 올라선 오스틴 리버스. 시작은 모두에게 외면받는 작고 왜소한 무명 선수에 불과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근성 있는 플레이로 자신에게 주어진 핸디캡들을 극복해내며 그는 리그 최고 명문 구단인 레이커스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되었고, 또 하나의 언드래프트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